낯선 이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종교인이기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자신의 힘을 다합니다. 다름을 품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주민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는 회일 스님을 만나봅니다. 형형색색 연등 아래 자리한 사람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사찰이 북적입니다.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절을 올리는데요. 천천히 앉아. 그 베트남 봉사자분 여기서 안내 같이 하도록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러면 베트남어로 딱 보면 베트남 분인지 알 수 있지. 네. 그럼 베트남어로 설명해 드리면 되고 네. 이렇게 발라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절 신도분 중에 한국 내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스리랑카인, 태국인, 중국인 등등 기타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신도님들 안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다문화 이웃들과 함께하는 절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큰 행사가 있는 날이라 외국인 신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랬어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기 하시기 바래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봉축 표어는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본격적인 법회가 시작되는데요. 외국인과 한국인을 나누지 않고 다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경전이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정말 이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제 안 되니까 경전을 읽거나 뭐 의식을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하자. 이곳에서는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낯선 땅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불성이 그 위에 갖가지 것들이 사실은 덮여 있어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 씻어내는 작업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살아가며 마주하는 벽이 있죠. 낯선 땅에 자리 잡으려 하는 외국인들에겐 그 벽이 더욱 높을 텐데요. 스님은 그런 이주민들에게 벽을 부수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절 앞엔 다양한 행사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바삭한 와플도 맛보고요. 작은 염주를 만들어보는 체험장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재미있다고 하고 좋은 일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참가했어요. 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 재밌어요. 누구에게나 너른 품을 내어주겠다는 스님의 뜻이 전해져서인지 이주민들도 봉사하고 나누는 행위에 적극적입니다. 이리 와 빨리. 다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연꽃을 만듭니다. 6개월? 6년? 그러니까 뭐든지 머뭇거려요. 자신감 있게 활기차게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하니까 눈치만 이제 보는 것이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지
스님이라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그 시름을 잊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마음을 나누고 지내니 반가운 인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머리 아픈 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외국에서 살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긴 해요. 언니도 그랬지 그때.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 2년 걸려요. 너무 초등 사람 항상 방법 어떤 거 초등 방법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무비, 어떻게 초등 게 다 알려줬어요. 오전 행사가 마무리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뉴는 사찰에서 직접 준비한 나물로 만든 비빔밥인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해 보이죠? 스리랑카 불차회도 있거든요. 거기 참석하러 왔어요. 스리랑카 데라와디 부디즘 and Korea Mahayan Buddhism. That one is different. 회일 스님이 주재한 법회 말고도 특별한 법회가 또 있습니다. 스리랑카 스님을 초빙해 스리랑카 불자회와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있지만 특히 이곳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리랑카 법회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을 찾았던 처음 그 다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 불교를 원형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비교적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는 게 스리랑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의 핵심은 뭐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의식보다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겠죠. 이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인데요. 오늘 일 찾았어요? 일 없어? 큰일 났네. 장아찌, 김치, 표고버섯, 연근. 이거 이제 저 친구들 위한 특식. 이거 먹은 생김치. 이걸 준비했은 게 또 많이 먹고요. 일하러 온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 친구들 음식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하고 또 먹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씩 하고 있어요. 편히 각자의 취향에 따라 먹는 식사. 그야말로 이주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곳, 이것처럼 이 쉼터 공간이 필요한 집단이 없을 거예요. 저번에 누가 했어? 닭 요리? 네팔 친구가 했어? 직접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요. 다 먹은 후에는 당번을 정해 뒷정리를 도맡습니다. 휴대폰.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여기 뭐 한국어 배우기도 있고 여기에서 고객님 원어로 이제 변경하시면 돼요. 네. 비자 만료되면은 거기 통해서 서류 제출하면 가능하거든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나누기도 잊지 이거 도움이 많이 않습니다. 돼. 이거 하면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서. 특히 은행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큰 외국인들을 위해 휴대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다 이제 어플 하나만 있으면은 링크 통해서도 다 가입이 가능해서 요새는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 어느 나라? 미얀마 명상.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명상은 두 가지예요. 호흡 명상하고 걷기 명상할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프로그램도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친구들 같은 경우 기숙사 생활하거나 이제 다 이를테면 그 일터에서 제공하는
데서 살게 돼 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갈 곳이 없어요. 자이건 타이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두고 그럼 방을 얻어서 뭐 이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언제 또 직장을 구할지 몰라. 다음 날 구할지, 한 달 뒤에 구할지, 2달 뒤에 구할지 몰라요. 또 어느 지역에 구할지 몰라.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생긴 수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들의 불안이 하루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마음을 살피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데요. 명상에 이어 요가까지 이주민들에게 이곳은 요긴한 곳입니다. 스님들이 우리들을 하는 대우라든가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여기서 다 배우고 같이 왜 이리 찾았어요? 할로? 어디 갔다 왔어? 강원도? 어디? 동탄역. 동탄역? 일 알아봤어요. 응. 월요일 날 와요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개월까지 이곳에 머물다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쉼터에서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이지만 스님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상 안에 이제 뭐 소소한 이런 것들. 왔어? 네. 일하고 있지? 예. 일하고 있는데 한 달에 며칠 일해? 일요일만 쉬고요. 오 진짜? 그 친구 혼자 살아? 일하는데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일하고. 낯선 한국에 본인을 생각해주고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일 외에도 다문화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두루 하는데요. 오늘은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체결한 거, 그리고 노동자들의 하업 한마당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쉼터 4월 입소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은 이들의 국가, 종교나 문화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그 노동자들이 본인만 입국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 전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곳 활동가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저 생계를 이어가는데 바쁜 삶이 아닌 무언가 배우고 나누며 재미를 느끼는 삶이 되도록 말이죠. 바리스타 교육 저희 같이 자격증도 따고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외국인 쉼터 그 근로자분들에게 그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걸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또 자원봉사로 또 해서 강사 또 활동도 해주시고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어요. 매번 수업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네팔에서 온 수메수를 만나기 위해 충남 금산을 찾았습니다. 수매수건을 이렇게 들어보고 혹시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가? 얼핏 들어보니까 비자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했는데 오늘 아직까지 연락 안 왔어요. 그럼 원래 비자로는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4월 17일까지. 아, 지났군요. 네팔 가면 일 못해. 여기 사람 보면 괜찮아요.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네팔 가면 사람 보면 엄청 이야기해요. 이거 장애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자기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저기.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 손가락을 잃게 된 수메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 안에서 공익 소송을 이제 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자기 신체 감정 누가 섣불리 나서서 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제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 지게 되는 책임.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욕을 갖고 갈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환경을 제대로 또 만들어줘야 된다.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다 함께 우산을 쓰고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절에서도 자주 먹었던 비빔밥이지만 밖에서 먹는 건 느낌이 또 다르죠. 모처럼 나온 나들이 본격적으로 즐겨야겠죠? 그런데 스리랑카 스님은 고기를 드시네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오면서 채식 위주로. 특별한 대화 없이도 즐거운 식사 시간. 이게 바로 나들이의 묘미겠죠.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이제 마이산 탑사를 구경해 봅니다. 이 탑사의 주지 스님이고 산 이름이 마이산이고 절 이름이 탑사예요. 탑. 수투파 탑. 이리 오세요. 우뚝 솟은 마이봉 사이에 있는 108개의 돌탑이 신비스러운 곳이죠. 탑사에서 보는 돌탑과 마이산의 풍경이 경건한 마음을 더합니다.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들어와서 이렇게 기대해요. ඉතාම සුන්දරයි. මේ පරිසරය දිහා බැලුවහම ඉතාමත්ම අලංකාරවත් පරිසරයක්. අපටත් ලංකාවේ පරිසරය දැක්කහම මේ ස්ථානය දැක්කහම අපට සමාන බවක් පෙනෙනවා. ඉතාම පෞරාණික පර්වතයක්, සුන්දර පර්වතයක්. අපි බොහොම ලස්සන සුන්දරත්වයක් වින්ද මේ විහාරස්ථානයට පැමිණිලා. ඉතින් බොහොම සන්තෝෂයි, බොහොම සතුටුයි. 그런데 빗방울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잠시 쉬어갈 겸 회포를 푸는데요. 스리랑카인지 연부를 계속 해주니까 그 해당 신도분들이 막 울어요. 근데 거기서 앙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뭔가 부모인 중에 회일 스님과 진성 스님이 몸담고 있는 종단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문화 이웃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죠. 그래서인지 두 스님의 대화 주제는 늘 같습니다. 아버지로 계시는 거죠. 그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일 스님 같이 또 이렇게 복지 나눔 활동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드물고 또 이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도 마음을 항상 잘 전달해 주시고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기운들이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 안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이거 진짜 유명하죠. 인삼. 지난해 명물도 맛보고 가면 좋겠죠? 아누라쿠라 갔었는데 근데 이렇게 컸었나 싶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있으면서 조금이나마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여유를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뭐 목적을 다한 것이죠. 며칠 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기 위해 부안군청을 찾았습니다. 계절도 안 빠지고 그냥 여기 상주 정착이 잘 돼요. 이주 노동자가 한 1,000명 정도 있으니까 각자 회사에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센터도 만들어지고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현실을 저희 공무원분들이 자세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전의 정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주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7, 8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독일이나 미국에 많이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오고 이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하러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보다 쉽게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우리 사회 규범을 잘 준수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을 좀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으로 갑시다. 현장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책상에 앉아 100번 얘기하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죠? 다 함께 근처 식품 공장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다문화 가정은 그중에서 한 50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 다문화 가정은 한 5% 정도. 썬터는 여러 직장들 경험을 했잖아. 이 정도의 환경은 어때? 그 걸핏하면은 작은 한마디로도 뭐좀 한국인들이 상사분이나 뭐 사수분들이 막 화를 내시고 복원을 하는 그런 것이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좀. 안녕하세요. 네, 저 이주 근로자, 이주 노동자들도 있죠. 여기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모들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저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도와주고 그런 거 얘기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산업 현장은 돌아가지 않죠. 또 50만, 60만까지 얘기하는데 이들이 잘 어울려 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4층이야?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세상에. 이거 뭐 진짜 쓰레기장. 다른 친구들은 안 왔어? 메리베리 심란하다. 거의 일어나서 일 가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스님께 큰 절을 올리는 미얀마 청년들. 둘러앉아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어떤 인연일까요? 두 달 전에 우리 절에 있었어요, 쉼터에. 그래서 일 때문에 여기 왔는데 처음 방문한 거예요.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쉼터를 떠나서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스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오셨습니다. 네, 뼈 다쳤어요. 다쳤어? 예. 아, 뼈를? 예. 일하다가? 위에 조심해야 된다. 이다가 예. 뼈? 이렇게. 근데 막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다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미얀마 친구들인데요. 3개월 안에 노동 현장을 못 찾으면 두 가지. 본국으로 가든지 불법 취업자로 전락을 하든지. 근데 이 미얀마 친구들이 5명이 여기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오늘 그러면 일 안 가? 저녁 때? 저녁 때 일 안 해 오늘? 모처럼 만난 시간을 이대로 끝낼 순 없죠. 헤어지기 전 함께 만찬을 즐기려 합니다.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시켜서 많이 먹어. 많이 시켜서 내일치까지 먹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대학 다닐 시간도 없고 대학을 다녀야 되거든. 주말이라던가 뭐 주중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을 회사에서 배려해 준다면 가능하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매일 안부를 묻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생각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10년 정도를 일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아주 고된 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거의 없이. 근데 그렇게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지 제가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 따뜻하게 이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회일 스님. 그 너른 품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되찾는데요. 숨어있는 존재들도 외롭지 않게 하고 낯선 이들도 편히 숨 쉴 수 있게 품어주는 그 마음을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있는지